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드디어 애플에서 아이폰 11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른 애플 워치나 아이패드도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아이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가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그 다음에 맥스까지 3가지 기종이 출시가 되었고,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아마도 아이폰 11 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키노트를 했는데 인덕션 다 똑같이 나왔고, 세부 내용은 이전 작과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능과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런 혁신, 신기함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설명을 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번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아이폰 11 프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3개가 동그랗게 있어요. 환공포증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카메라가 와이드 카메라, 조리개 1.8 26mm 초점거리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초점거리 13mm, 그 다음에 조리개 2.4입니다. 시야각이 120도예요. 그래서 광각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아래는 망원 카메라 52mm 초점거리고요. 더 커진 2.0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요. 색상을 보면 아이폰 11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퍼플, 옐로우, 그린, 블랙, 그리고 2가지 색 더 있는데 화이트와 레드.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잇 그린,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골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이폰 11이 XR의 후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개발을 할 때 이 3개의 카메라의 색감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색감을 맞추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4K 동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하는 툴들이 더 생겼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더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간 모드예요. 저조도 사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또 이렇게 좀 보정을 해주나봐요. 여기 보시면 야간 모드를 키면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야간 모드에 도움이 되는 게 흔들림 보정, 그러니까 OIS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번에 3개의 카메라가 되면서 광각 모드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광각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변부 왜곡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실제 비싼 렌즈 수준인데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생겼다 하는데요. 바로 하이키 조명 모노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그런 스튜디오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면서 색감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네요. 사진이랑 영상을 바로바로 스와이프 하나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찍어야 될 때 뭔가 한 2번의 클릭이 아니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셀피에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을 지원을 했네요. 이것도 뭔가 느낌 있는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도 따라가기 벅찬 너무나도 앞선 칩 A13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되게 웃기기는 한데 그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20에서 40% 정도 성능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그리고 50%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으로 30분이면 충전이 된다고 하니 이제는 좀 편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고작 물쯤이야라고 나오는데 IP68, 그러니까 6은 방진, 그 다음에 8은 방수 등급이에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커피, 차 혹은 탄산음료를 쏟아도 상관없다고 했지 담그라고는 안 돼 있으니 담그면 안 됩니다. 특히 바닷물, 소금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은 당연히 망가져요.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이 64, 128,
256,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64에서 256으로 바로 넘어가고 512까지 갑니다. 자, 가격을 보면은 아이폰 11은 699달러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로 83만원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 싸네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999달러, 하나로 한 12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아이폰이 그렇게 땡기지도 또 그냥 스킵하자니 좀 아쉽기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산 게 아이폰 XS 맥스까지는 샀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아이폰 8으로 내려왔다가 사실 그 기능들이 저에게 크게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갤럭시 S10 플러스를 쓰고 있어요. 바꾼 지 일주일 됐나? 근데 이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인덕션도 좀 적응이 됐고 어느 정도 뇌이징이 돼가는데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월 13일날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하고 9월 20날부터 이제 수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일본에 가서 많이 사오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본 가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뭐 대만에서 혹은 홍콩에서 아마 사게 되면 사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애플케어의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애플케어를 해줬는데 이제는 2년으로 늘었어요. 당장은 아니고 10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애플케어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이 됐어요. AIG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험사에서 아마 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고요.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무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원래 90달러인가 내고 그 리퍼를 해줬었거든요. 우리나라는 12만원, 액정 교체는 4만원의 비용으로 교체를 해주고 총 2번의 리퍼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2년에 기본적인 애플케어가 되니까 그것도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애플케어 플러스가 또 우리나라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약간 편법으로 지금까지는 했었잖아요. 약간 불안해하면서 이제는 12만원 정도 주고 새거는 아니지만 리퍼 해준다고 하니 따지고 보면 20만원의 애플케어 플러스, 그 다음에 12만원, 한 30만원 정도로 리퍼를 해주는 거는 뭐 케이스 여러 개 사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한 10만원 나가거든요. 그럴 바에 생폰으로 쓰다가 바로 바꾸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요 인덕션, 게다가 2단 인덕션,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진짜 뭐 잡스가 없으니 디자인도 산으로 간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애플이 애플인지라 실제로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뭐 기회가 되면은 사와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이거를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아직도 좀 고민이에요. 이틀에 사전 예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좀 고민하다가 한번 대만에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진짜 안녕.